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마음이 풀리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어요. 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먹사니즘에서 한 단계 발전한 잘사니즘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30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은 바로 국민소환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속보가 나와가지고 저도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야, 국민소환제 얘기할까? 안 할까? 되게 했는데, 예, 국민소환제 오늘 결국 이재명 대표가 딱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국민소환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대학 다닐 때부터 국민소환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실제로 제가 국민소환제 도입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자, 그런데 이 국민소환제 제안이 그 의미 자체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힘당의 가장 아픈 곳, 적폐들의 가장 아픈 곳을 확 찌른 그런 비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힘당 쪽에서 개거품을 물고 지금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말려 들어가 버린 거죠. 국민소환제, 이게 저는 상당히 파괴력이 큰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헌보다도 몇 배는 큰 이 사안이 저는 국민소환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헌은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개헌의 경우는 나는 4년 중임제가 좋다, 뭐가 좋다. 아니,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게 딴 거부터 개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소환제 경우는 솔직히 제가 반대하는 분을 못 봤어요. 국민소환제는 다 좋대. 저쪽 사람들, 이찍들도 좋대.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진보진영 국회의원들을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여하튼 저쪽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국힘당이 이 국민소환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오, 좋다. 우리도 좋다. 하자.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국힘당에서 싫어, 안 해. 야, 니는 이재명 니나 해. 이래버렸단 말이야. 이건 뭘 의미한다? 예, 말려든 거예요. 제대로 얽혀든 거야.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지금 상황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은 국힘당이 제일 힘들거든. 윤석열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쫓아다니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 소환해서 파면해버리자. 나경원 소환 파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김민전 소환해서 파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국힘당에도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러니 못하는 겁니다. 진해 쪽 지지자들도 좋아할 제도가 국민소환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환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즉 국힘당이 외통수에 몰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민소환제 제안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묘수에 속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국민소환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소환제는 개헌을 안 하더라도 입법만 잘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지. 물론 이재명 대표 이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잘사니즘 얘기도 했고요. 또 30조 추경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윤석열 내란을 몸으로 막아냈다. 그 시민들의 열정과 민주 수호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연설 내용 앞부분만이라도 일단 듣고 한번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2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 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정권을 통한 영구 집권 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 네. 잘 들으셨죠? 일단 서두부터 국힘당의 속을 박박 긁었을 겁니다. 국힘당 애들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내란 세력으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내란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내란 실제로 저지른 거 맞잖아.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그런 미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아무래도 계엄령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계엄령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구심을 던졌을 때 지들은 뭐라 그랬어? 망상이라 그랬잖아. 한동훈이 그 새끼도 그랬잖아. 망상이라고. 김부겸 그 양반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인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사람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지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석고되지 않은 게 일단 순서 아닌가 싶어요. 동지들한테 그렇게 날썩에 비판해놓고서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놓고서는 또 윤석열하고 같은 소리를 한다면 아유, 그것들이 진짜 아유 씨. 자, 그런 계엄령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에 동시에 성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국력이 쑥쑥쑥쑥 성장을 하고 문화의 힘이 성장을 해서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라고. 군사력 세계 5위. 대한민국이 고구려 이후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에?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광개토 대왕 이후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한 적이 있었냐고. 근데 그거를 단박에 작살낸 게 누구야? 윤석열이에요. 지금 군대요. 중사 상사들 전부 다 전역 지원서 냈는데 내 쪽 팔려서 더 이상 군대 생활 못 하겠대. 밖에 부끄러워서 밖에 군복을 못 입고 나간대. 대위 소령 걔들도 마찬가지.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대. 애들이 아빠 군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옛날에 아빠 직업 이렇게 직업란 쓰라고 그러면 군인이라고 딱 쓰고 장교, 부사관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쓰지를 못한대. 나라를 이따구로 망쳐놓고 말이야. 참. 아우. 국격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쪽팔려 죽겠어 진짜. 그런데 국힘당이 여기서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싸다구를 싹 날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굴뚝같이 솟아오릅니다. 자, 하지만 뭐 이 얘기 다 제껴두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시한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 국민 소환제도였습니다. 이 국민 소환제도 이 하나로
사실 국힘당을 이제 앞으로 한동안 거의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자, 국민소환제를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소환제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국힘당 애들 머리가 찌끈했을 거예요. 아씨 망했다 했을 겁니다. 차라리 개헌 얘기를 했으면 지들이 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헌이 아니라 국민소환제라고? 아니 국민소환제라고? 물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국민소환제 얘기가 나왔으면 국힘당은 말을 말았어야 돼. 근데 어설프게 한두 마디 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죠. 일단 국민소환제가 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환제는요, 영어로는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콜 들어오라고. 고장이 난 제품 리콜하죠.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제조사가 리콜하죠. 가전제품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가 리콜합니다. 바로 그 리콜, 하자가 있는 대표, 하자가 있는 국회의원을 리콜, 들어와! 소환해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왜 그걸 헌법재판소에 맡기냐? 국민투표로 정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 이상한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파면하는 제도, 이상한 대표자를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를 국민소환제라고 합니다.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를 파면하고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소환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되면은 탄핵제도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헌법재판소 따위가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너 나와, 너 들어와, 너 오늘로부터 끝. 이게 돼야 정상 아닌가? 그죠? 저는 앞으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이건 국민들이 하는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국민소환제는 대표자를 소환해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파면하는 제도.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환제도가 있고요.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각 지역 주민들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교육감을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는 권리, 교육감도 소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소환 법은 없어요. 근데 정작 제일 필요한 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파면 제도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맡겨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가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계엄이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그래서 사법적인 심사 대상이 안 된다며.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뭐는 된다? 국민들한테 평가의 대상은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파면하겠다, 탄핵하겠다라면 탄핵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탄핵을 결정을 하고, 적어도 대통령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이런 애들은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하라 그러고. 그치?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같은 애 보세요. 돌았어, 지금. 윤상현 미쳤어. 얘네들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있으면 동작을 주민들이 나경원 소환해가지고 파면하면 돼요. 인천이죠. 인천 미추홀인가 그렇죠. 미추을인가 거기가 윤상현이죠. 거기도 소환해서 파면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강력하게 필요한, 오랫동안 바래왔던 그런 제도 아닌가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지방의원은 소환해서 파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서는 그 부분이 없는 거지.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주 4일제 근무도 얘기하고 30조 추경 얘기도 하고 잘사니즘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이게 국민소환제도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소환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 못합니다. 민주당 쪽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국힘당한테 넘겨주자고 얘기했던 박용진, 이런 애들 소환해서 파면해버리면 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김종민, 이상민 소환 파면. 진짜 이게 필요한 건데, 그죠? 진짜 이게 필요한데 말이야.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던 제도, 기다렸던 제도 아닌가요? 이 국민 소환 제도는요, 실은 1990년대부터 이미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기가 되었던 겁니다. 90년대 초반, 92년 정도에 대학생 단체에서 남평 의원, 이 남경필 아시죠? 남경필의
아버지가 남평우인데요. 이 남평우 의원을 소환 대상자로 지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국민소환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국민소환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쭉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구하려고 나섰던 많은 시민들이 탄핵을 당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당해야 된다. 저놈들을 내쫓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 바로 국민소환제였습니다. 아니 니들 멋대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파면을 시켜? 탄핵을 시켜? 야 한나라당 니들이야말로 탄핵이다 라고 하면서 제기가 됐던 것이 당시에도 국민소환제도였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이 국민소환제도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포함되어야 할 제도로서 국민소환제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민소환제도가 이게 낯설거나 생소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소환제를 제가 알기로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조국혁신당에서는 국민소환제 찬성한다. 이 국민소환제를 논의할 이런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자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맞죠? 아마 개혁신당 얘네들도 이쪽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 개혁신당은 지네 지금 앞가림이 어려워가지고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소환제도예요.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힘당 애들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국민소환제 찬성 반대 이 얘기는 못하고 1호 대상자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참. 그건 니들이 걱정할 게 아니지. 그건 이재명이 걱정할 거고 니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 국민소환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말을 한다는 건 뭐냐? 이미 국힘당이 말려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찬성 반대 얘기를 못할 거라는 거죠. 찬성을 하려니까 지들이 당장 분리할 것 같고 반대를 하려니까 지지 세력들도 자기들을 안 좋아할 것 같아. 국힘당 지지자들도 국민소환제도 찬성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국민소환제 1호가 누가 될지는 한번 봅시다. 내가 볼 땐 나경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국힘당이 지금 말려든 겁니다. 국힘당은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국힘당이 완전히 말려드는 거예요. 얘들은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찬성하자니 자기들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게 될 것이고 반대를 하자니 여론이 영 도움을 안 줄 거예요. 반대할 명분도 상당히 부족하죠. 툭 하면은 개혁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 게다가 이 국민소환제가 국민들의 지지가 많고 또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개헌 어쩌고 하는 얘기를 단박에 잠재울 수 있는 정치적 카드도 됩니다.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대선 공약이 될 수도 있죠.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소환제 이거 도입하려면은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개헌 논의 아니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헌법에 포함이 된다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뭐 향후에 어떻게든 개헌 절차를 하게 될 거니까 이 개헌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국민소환제를 포함시킨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소환제는 도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말입니다. 그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면은 야, 너 나가 해임할 수도 있어요. 자,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게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임명했으면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게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위헌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 내용을 배치돼야지, 헌법과 배치돼야지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소환제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직접민주주의 그 제도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국민소환제도, 또 하나가 국민발의제도, 세 번째가 국민투표제도입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3대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제를 이미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국민발의제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국회에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 국민이 발의,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 발의 제도는 헌법에 없는데 왜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 없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국민 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개헌 없이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헌법에 들어가면 더 좋지. 자, 그래서 개헌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개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가 됩니다. 특히 설령 개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아무리 제왕적이고 나발이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제일 좋죠. 뭐 내각제 어쩌고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만큼 이 국민소환제도라는 것이 정치적인 함의도 큽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던졌고요. 국힘당으로서는 이것이 아마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질 겁니다. 먹을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아마 한동안 계속 헛발질을 할 거예요. 마치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고, 그러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죠. 지들끼리만 난리도 아닐 거야 아마.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상당히 궁금하기는 하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분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